안녕하세요, YP스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온라인 견적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테리어 견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시나요? 예컨대 업체로 바로 방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략적인 견적을 물은 후에 방문 예약을 잡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담을 하러 방문하는 일 자체가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만약 제가 인테리어를 맡긴다면 저 역시 온라인 견적을 먼저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수없이 상담과 온라인 견적을 전달해 드리다 보니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 부분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지? 이건 또 왜 이렇게 헷갈리게 요청하시지? 견적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가 어렵거나 헷갈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온라인 견적을 요청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적어주시면 좋은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방문 상담과 온라인 견적 사이에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팁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평형과 세대 타입입니다. 적어주신 공사 요청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공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려워서 꼼꼼한 확인을 위해 저희는 네이버 도면을 참고하는데요. 견적 요청 시 아파트명과 평형만 적어주시고 세대 타입을 적어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어떤 도면을 참고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연차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형별로 이 한 개의 타입밖에 없는 곳이 많아서 그곳들은 그나마 파악이 가능한데, 타입이 여러 가지인 곳의 경우에는 A 타입이 다르고 B 타입이 또 달라서 평형만 알려주셔서는 어떤 도면을 참고해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 평형과 해당 타입을 정확히 적어주시거나 참고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해 주세요. 두 번째는 확장부 공간입니다. 견적 요청을 주실 때 대부분은 확장을 희망하는 곳만 적어주시고, 이미 확장이 되어 있는 곳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는데요. 예를 들어 거실 확장, 작은 방 확장 예정이라고만 적어주시면, 이런 경우에 나머지 작은 방은 현재 확장이 돼서 생략하시는 건지, 현재 확장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으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확장 공사는 공간만 알려주면 그 부분만 공사 비용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베란다의 마감은 타일과 칠이고, 확장된 베란다는 도배와 마루가 마감이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견적 요청 양식에 기확장된 곳과 예정된 곳을 각각 작성해 달라고 상세히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을 잘 작성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견적을 쓸 때마다 막혀버려서 난감하거든요. 이건 비단 저 혼자 겪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미 확장된 곳과 확장 예정인 곳은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납장입니다. 종종 수납장이 필요한 곳을 요청 주시면서 너무 간략하게 적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방 수납장이라고만 적어주시면 한 벽면만 수납장을 하신다는 건지, 두 면을 아니면 또 세 면을 하신다는 건지 저희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업체를 방문하신 경우에는 자세한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온라인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가구는 길이가 곧 견적인데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지 않는다면 업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견적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 공사를 하려고 하신다면 도면에 어떤 면을 공사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주시거나 글로라도 언급을 해주셔야 가구 길이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견적을 내드릴 수 있어요. 또 중요한 점은 신설하는 수납장 외에 철거하는 범위도 알려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기존 안방에 수납장이 있고 작은 방에도 있는 집이 있는 반면에 안방에만 있는 집이 있고, 혹은 수납장이 아예 없는 집들도 있을 텐데요. 아예 없는 집의 경우에는 현장 방문 시에도 견적에 변화가 없겠지만, 기존 수납장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하다 보니 현장 방문 후에야 철거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억이 나신다면 철거할 수납장까지 정확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주방 가구입니다. 주방, 고객님들께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간이죠. 그 마음을 알기에 인테리어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신경 쓰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이 주방인데요. 주방은 실측이 이뤄지고 오랜 고민의 시간을 거쳐야 좋은 설계가 나오는 공간인데, 그저 단순히 주방 교체라고만 적어주시면 견적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기존과 아예 같은 구조로 가거나 완전히 정한 구조가 아니라면 주방의 경우에 견적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견적의 오차 범위가 크다는 걸 알기에 주방 가구의 견적 자체를 내지 않는 인테리어 업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동일한 평형이어도 주방 설계에 따라 금액은 수백만씩 차이가 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방 가구를 별도로 빼고 견적 요청을 받으시길 권장드리지만, 인테리어 비용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방 가구를 빼고 받자니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 감이 안 잡혀서 답답해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냥 현재 구조로 동일하게 견적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실 땐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전달해 주시고 또 업체와 이야기 나누면서 구조를 잡을 수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견적을 받을 때 주방은 정말 오차범위가 큰 공사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구조로 받으신 후에 그렇게 받은 전체 견적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아트월입니다. 완전 오래된 구축엔 잘 없지만 준신축에는 TV 쪽 벽이 타일로 마감된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은 이 타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셔서 철거를 하시는데요. 견적 요청 시에 이 부분을 누락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엔 혹시 TV 쪽에 아트월 같은 게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서 대답을 듣곤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못 받으신 경우엔 언급할 생각을 못 하게 되고 결국 현장에서 철거 범위가 늘어났다는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이 외에도 현관 측면에 타일이 붙어 있거나 주방 베란다 벽면에 타일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마감 방식과 동일하지 않다 생각되신다면 이 점은 꼭 언급해 주세요. 타일 표면 위에 바로 도배나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타일을 철거하고 면을 다듬어 놔야 다른 마감재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철거와 밑작업 공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이 외에도 벽면에 웨인스코팅이나 다른 목공 마감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언급해 주시면 좋은데요. 어떤 업체는 철거를 그냥 평형으로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업체는 항목별로 받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언급해서 나쁠 게 전혀 없고요. 오히려 도움이 될 부분들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물천장입니다. 우물천장은 구축과 준신축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준신축 이상의 아파트들은 우물 깊이가 깊고 간접 조명이 있어서 일부러 평탄을 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에 반해 구축은 깊이가 어설프고 조잡한 경우가 있어서 우물천장을 평탄시키려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중앙등보다는 매입등을 다는 게 트렌드다 보니 우물천장 라인이 없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존에 우물천장이 있고 그걸 평탄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물천장도 도배와 주방, 욕실 공사 등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니까 쉽게 놓치기 쉽거든요. 일곱 번째는 천장의 에어컨 단내림입니다. 천장의 에어컨은 매입 깊이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구축은 이 깊이가 안 나오는 곳들이 많습니다. 물론 구축이라도 16층 이상에서는 깊이가 나와서 바로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매입 깊이가 나오지 않는 곳들은 천장을 단내림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모든 현장에 단내림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천장형 에어컨만 요청하시면 단내림 비용을 업체가 알아서 넣지는 않아요. 그나마 해당 층수라도 알려주시면 단내림이 필요한지 안 한지 찾아라도 볼 텐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층수를 안 적어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단내림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른 채 요청대로만 에어컨 비용만 넣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또 견적과 실제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돼요. 이 단내림은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나가는데요. 천장의 에어컨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단내림 공사가 비례해서 움직이다 보니 대형 평수에서 천장 단내림이 필요한 곳과 아닌 곳은 같은 에어컨 공사라도 금액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렇기에 본인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찾아보시고 천장 에어컨이 달려는 있으나 단내림 한 곳을 본 적이 없다면 필요치 않을 확률이 높고 대부분이 단내림을 하면서 에어컨 시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집도 단내림이 필요한 경우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때문에 검색 후 단내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천장 에어컨 단내림 필요라고 재언급해 주시는 것이 견적의 오차 범위를 줄이는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샤시 리폼 범위입니다. 샤시는 아예 교체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보통 리폼을 요청하시는데요. 이 경우 무작정 샤시 리폼이라고만 적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선에서는 잘 안 보이는 세탁실 베란다 외창이나 실외기실, 대피 공간 등의 샤시 리폼은 생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면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편이에요. 거실이나 주방처럼 중요한 공간이 아닌 생략해도 되는 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샤시 리폼 공사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작은 팁들이 더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온라인 견적과 오프라인 견적의 오차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업체마다 온라인 견적 요청의 방식은 모두 다른데요. 큰 항목만 물어보고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인터폰 하나까지도 물어보는 요청 방식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8가지 팁은 어떤 업체에게는 반가운 정보일 수 있겠고 또 어떤 업체에게는 귀찮은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요. 확실한 건 예비 고객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가 되셨을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인테리어 견적 요청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